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기업과 적정기술 1주차 2강 정의와 이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한 주 더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게 돼서 저희는 4월 8일 수요일에 첫 대면 오프라인 강의를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밝은 얼굴과 건강한 모습으로 4월 8일날 수요일날 오전 10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사회적 기업과 적정기술 정의의 이해에 대한 과목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 우리 사회적 기업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작성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화라든지 지구촌 이런 한가족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를 한번 더 고민해 보시라고 조금 전 슬라이드를 보여드렸던 거고요. 먼저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변혁의 주체로서의 어떤 사회적 기업, 소셜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어떤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의 이런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어려움들이 점차 이렇게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사회적 경제에 대한 움직임들은 이런 경제의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각 국가와 지역사회가 나아가야 할 이런 올바른 방향에 대한 모색의 필요성 때문에 대두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물론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쪽에서 먼저 이런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들이 이루어졌고요, 선진국에서. 이어서 우리나라 또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최근 근래에 들어서 한 2번 정도의 큰 이런 세계 외환위기라든지 금융위기가 있었죠. 97년에 외환위기 이후에 실업률이 엄청 증가하고 또 이런 빈부의 격차가 양극화되는 그런 사태가 생겼었고요. 저 또한 앞서 제가 제 소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97년도에 미국 유학을 가면서 그걸 피부로 체득하게 됐죠. 97년 말에 환율이 이런 외환위기 때 환율이 거의 1달러당 2,000원까지도 이렇게 올라가고 했었으니까 또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도 또는 건실한 기업들도 많이 이때 도산을 하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또 실업률이 급증하게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후에 다시 2008년 또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리만 브라더 사태라고 하거든요. 그걸 바로 이제 미국발 파생 상품에 대한 위기, 금융위기 때문에 이후 만성적인 저성장, 이런 한국 경제는 국가와 시장에 의해서 이런 문제 해결에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경제, 소셜 이코노미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런 고령화가 점점 가속화되어 가고 있고, 또한 저출산, 또한 이런 전통 가족 구조에 대한 해체 등으로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 아무래도 한계가 생겼고 사회 서비스의 고용 확대라든지 필요성 등이 대두되게 되었죠.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배경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소셜 엔터프라이즈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해결 문제와 사회 서비스의 주요에 대한 공급 확대 방안으로 시작되었고요. 요 로고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로고입니다. 36.5도 컴퍼니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이 등록되게 되면 사실 바로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되기는 어렵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하여 정부 인증을 받아야지만 사회적 기업 이 명칭과 이 로고를 사용할 수 있고요. 사회적 기업이 되게 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면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한 정부 조달이나 공공 서비스에 있어서의 먼저 이렇게 조달청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회적 기업이 인증 제도를 취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경을 보면 90년대 초반 이런 빈민지역 생산 공동체 운영이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들, 사회적 기업들이 우리나라 또한 생성되게 된 배경이고요. 이후 이제 96년, 97년 이렇게 해서 복지부 자활사업, 공공근로 이런 쪽에 있어서의 어떤 취약계층 일자리 해결로 접근을 했었고요. 이후에 2000년대 자활 지원 사업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하고 2003년도에 이런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 그래서 최종 2007년에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그때 또한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아무래도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크게 보면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보면 전통적인 비영리 기관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수익 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 이런 두 가지가 이제 사회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회적 기업의 영역은 바로 요 수익 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 플러스 사회적 책임 기업, 그리고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등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또한 경제적 창출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과 전통적 기업 두 가지를 이제 경제적 가치 창출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규정해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그런 기업 및 조직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하이라이트한 부분들을 잘 유념해 보시고요. 또한 이런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 또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인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 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이 조건이 다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봉사단체가 아니고 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윤은 추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윤 추구를 플러스 이거는 이윤 추구를 한다는 의미는 어쨌든 기업의 속성상 이윤을 가져가야 지속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윤은 가져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윤의 극대화를 먼저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적 목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해결 이런 부분들을 추구하면서 또한 이윤 또는 사업을 하면서 다시 지역 공동체에 재투자하는 조건 또한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해당 요건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회적 목적,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목적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취약계층이라면 뭐 저소득자라든지 뭐 영분이라든지 일분위 계층 또는 뭐 고령자 그리고 장애인, 뭐 성노예 피해자라든지 장기 실업자 그리고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 경력 단절 여성은 뭐냐면 처음에 여성이 취업을 했다가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다시 퇴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라든지 이런 쪽에 이런 경력 단절 여성으로 뭐 이렇게 등록을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서 가져야 하고요. 수익 및 이윤 발생 시에 사회적 목적 실현 재투자. 그래서 상법상 회사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재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회적 목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 기업의 어떤 자격 요건으로 이제 해당되기도 합니다.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경제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 원리를 가진 호혜적 경제활동 및 나눔의 재분배 원리로 움직이는 경제를 사회적 경제라고 하고요. 사회적 경제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 형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기업,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있고요. 또한 협동조합도 사회적 경제에 들어가는 하나의 조직 구성이기도 합니다. 또한 마을기업, 또한 자활기업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사회적 기업이라 함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제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 합니다. 또한 협동조합이라 함은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이루는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결성을 하고요. 협동조합도 이런 이윤 추구형이 있고 그렇지 않은 형이 있는데요. 보통 요즘은 이런 협동조합 형태로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들 접해 볼 수 있는 농협, 축협,
수협 이런 것 또한 협동조합의 형태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런 마을 기업도 있는데요. 보통 농어촌 내에 가면 이런 마을 기업들이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의 기초에 주민의 욕구와 지역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기업을 마을 기업이라고 하고요. 보통 농촌에 있어서는 수매하기 전에 이제 이런 한 마을 이런 부락이라든지 이런 집단 공동체에서 이런 기반을 들고 하는 그런 마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활 기업은 사랑의 사회, 경제적 자립을 돕는 활동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목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업을 자활기업이라 하고,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사회적 경제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형태의 사회적 경제 내의 조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중요할 텐데요. 소셜이라 하면 이제 소셜 엔터프리너십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소셜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서, 엔터프리너십은 이런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데, 기업가 정신은 아무래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 의식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걸 엔터프리너십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노베이션, 혁신이죠. 끊임없이 바꾸고 변화하고 혁신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5가지 형태의 사회적 기업 종류가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하여 지금 현재 5가지의 사회적 기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자리 제공형.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취약계층에게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들을 이제 일자리 제공형이라고 하고요. 또 이어서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라고 해서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들을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공헌형이라고 해서 조직의 주된 목적이 이런 지역사회의 문제라든지 이슈, 또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바지하는 그런 공헌형이 바로 지역사회 공헌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제공형에서 똑같은 위에 거와 내용 비슷한데요.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계량화해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를 이제 일자리 제공형, 또 혼합형이라고 하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 서비스 제공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를 혼합형이라 합니다. 다음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 사회적 경제의 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학자가 바로 빅토르 페스토프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이분이 제3섹터의 개념들하고 해서 사회적 경제 시스템에서 사회적 경제 부분의 위상이 점점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바로 이렇게 도식화했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이 선이 바로 이 라인이 이쪽 부분은 이제 비공식적이냐 공식적이냐에 대한 개념이고요. 이번 라인은 민간에서 주도하느냐 또 국가가 주도하느냐에 대한 영역입니다. 3번 라인은 영리냐 비영리냐에 따라서 나누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비영리면서 공식적이고 국가에서 하는 부분들이 바로 요 삼각형에 들어가 있는 제1섹터, 이게 바로 이제 공공의 섹터이게 되겠죠. 네, 이해되시죠? 또한 비공식적이면서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고 비영리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요 2가지의 삼각형이 되는데, 이게 바로 커뮤니티, 세대 또는 가족에 대한 내용이고, 또한 비영리면서 공식적인 이 부분들이 제3섹터 민간 비영리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민간에서 주도하지만 영리인 목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제2섹터 민간 영리 섹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섹터와 2섹터, 3섹터를 보시면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이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국가에서 주도를 하느냐, 민간에서 주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영역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 제3섹터의 리더십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회적 그 기업가 정신과 마찬가지 제3섹터의 리더십은 이런 혼합형 시스템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 이런 사회적 경제의 현대적 의의를 살펴보면 사회적 경제 그룹 안에 수많은 활동과 조직이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위에 보여드렸던 요 빅토르 페스토프의 도식화된 그림처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섹터를 보면 이 또한 마찬가지 민간이냐 공공이냐 또는 영리냐 비영리냐 또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이냐에 따라서 한번 구분을 해보면 똑같이 공동체 이런 비공식적이면서 비영리이고 민간이 하게 되면 공동체 가족이나 이런 패밀리 형태의 어떤 공동체 형식이 될 거고요. 또한 공공이고 비영리고 또 공식적이면 국가, 공식적 기관, 앞서 이야기했던 제1섹터가 되겠죠. 또한 공식적이면서 민간에서 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민간 기업이고 사회적 기업의 형태가 될 거고요. 그 중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바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크게 삼각형으로 그려보면 이쪽은 이제 시장 파트고 이쪽엔 상호성 그리고 재분배에 대한 이런 원리로 해서 EMES라고 해서 유럽 연구 네트워크의 자료를 통해서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현대적 의의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적 경제의 이런 목적들은 모든 조직을 발전시키는 데 있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동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고유의 역동성이라 함은 기업가 정신, 앞서 이야기했던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갖춘 조직 구성원 모두에 대한 참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사회적 기업의 자성력을 갖출 때까지 사실은 인내심이 필요하겠죠.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1 프라이어리티가 바로 이윤 추구이겠죠. 이윤 추구의 극대화, 또 주식회사이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바로 기업의 최우선 과제이고 목적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그러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그 기업에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성장을 하거나 수익을 창출하고 재투자를 하면서 기업이 성장해 가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기업은 단순하게 이윤 추구에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든지 사회적 이슈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 또한 3분의 2 이상을 재투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회적 기업은 일반 우리가 말하는 일반 기업들보다는 자생력을 갖추는데 좀 더 많은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이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 사업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죠. 그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 사례로 아무래도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도가 높을 것 같아서 사례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사회적 기업은 종업원이지만 다시 설명드리면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분명히 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인 이슈도 해결해야 되지만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봉사단체라든지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봉사단체가 아니고 기업이거든요. 따라서 이윤을 창출해야 합니다. 이윤을 창출해야지만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유지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보면 영업활동과 사회적 목적 둘 다에 대한 활동을 해야 하며 이 두 가지에 대한 교집합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는 어떤 사업 형태나 단순 영업활동, 판매와는 다르게 사회적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이 많이 필요하겠죠. 사회적 기업의 나눔 공동체에 새싹을 길러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 있고요. 그런 영업이익을 장애인 또 고용에 재투자하는 그래서 2014년도에 13억 또 장애인 고용 비율이 구성원 중에 한 65명 65% 정도 되는 이런 사회적 기업이 있고 나눔 공동체에 대한 자율 공시를 통해서 이렇게 새싹을 길러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또한 안산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1차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왕진의료, 또 가정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서비스 제공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합니다. 2013년도에 매출액이 한 23억 정도가 되었었고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은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그렇게 되죠. 네, 이런 기업도 우리가 사회적 기업,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례를 보면 이 사회적 기업인 제너럴 바이오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로컬 푸드로 친환경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영업이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재투자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 또한 2014년도에 한 50억 정도의 매출을 했고 지역 내 소기업 R&D 지원 건수는 한 6건 정도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 페어트레이드 코리아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착한 기업이라고 해서 또 착한 가게 이런 게 많잖아요. 이로써 윤리적 소비 시장을 확산시키는 형태가 되고 이 또한 2014년도에 한 9억 5천만 정도 매출을 발생시켰고 판매 중인 제품의 수는 약 한 6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모두 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형태가 될 수 있고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고령화나 장애인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구촌을 한가적으로 보면 이런 착한 무역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개발 국가의 이런 부분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이런 형태 또한 마찬가지 이런 윤리적 소비 시장을 확산시키는 이런 사회적 형태, 사회적 기업의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경제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이런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정지수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기대를 하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적정기술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3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